네, 쇼폼 영상 보고 오신 분 많이들 계실 것 같은데요. 대우버스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안내부터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채널에 광역버스 중점 에피소드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4년 상반기까지 제작 공개했고 그 가운데서도 수도권 비중이 좀 많았던 편인데요. 혹시 광역버스 에피소드를 시청하고 싶은 분이라면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개되어 있는 광역버스 에피소드 가운데 2022년에 공개한 에피소드는 못해도 올해 상반기 중부터 점진적으로 공개 중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2년 에피소드들은 그 당시 기준으로 자료를 준비한 것들이고 지금 배차가 달라졌거나 운행 경로나 정차지 구성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다른 교통편 변화도 한몫할 수 있고요. 버스에 대한 설명도 그렇지만 특히 철도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2022년의 에피소드들이 요즘에 비해서 내용이 많이 부실한 편입니다. 고속시외 버스는 내용 보강이나 바뀐 것들을 최대한 반영하는 식으로 리뉴얼하기도 하는데 광역버스는 뉴스 시간을 제외하고는 2024년 상반기를 끝으로 광역버스 중점 에피소드 제작을 중단해서 앞으로도 리뉴얼은 없을 예정입니다. 물론 리뉴얼을 한 번이라도 안 한 건 아니지만 고속 시외버스와 광역버스를 다 할 때 고속 시외버스 에피소드를 찾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최대한 부족함 없이 내용을 준비해서 제작했지만 결국 결과가 많은 걸 말해줬던 것 같습니다. 공개 중지하는 광역버스 에피소드들이 나중에 더 생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앞으로 광역버스 중점 영상은 다른 분께서라도 더 많이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평상시 고속시외버스 중점 영상을 제작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 자일 대우버스 기종 지속적인 잔고장과 수리 문제 때문에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일 대우버스 모델이 전국적으로 3천에서 4천여 대가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그 가운데 KD 운송그룹에서 대다수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일 대우버스가 잔고장은 물론 2022년 국내 공장 정리하고 나서 수리나 교체도 안 되고 있는데요. 생산 라인이 베트남으로 이전되면서 대다수 중소 중견 부품 협력사가 폐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품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매일 수십 건의 잔고장 신고가 들어오는데 특히 유로6 기준에 맞추어진 매연 저감 장치를 구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KD 관계자에 따르면 매연 저감 장치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엔진 출력을 시속 20km 이하로 줄이도록 여러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데 워낙 설계가 복잡하고 국내 부품사가 사실상 전멸이라 중국에서 수입하든지 폐차되는 차량에서 부품을 떼어내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기도가 아니면 지방에서는 차고지에서 간단한 점검밖에 안 되는데 잔고장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고속도로 운행 도중 차량이 멈추거나 느림보로 운행하는 경우 등 하루에 수십 건의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면서 1년에 550대 정도를 교체해야 하는데 현대기아가 최근 전기차로 생산 라인을 바꾸고 있다 보니 교체가 쉽지 않다고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자일 자동차 측에 사후 조치가 되도록 요청했지만 이후 상황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우버스 참 악명 높았습니다. 잔고장 참 많았습니다. 특히 고속시 버스나 광역버스용 모델 기준으로 FX로의 세대 교체 이후로 심각해졌고 시내마을버스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했죠. 차체 외부나 내부 부식 심각해서 심하면 구멍 뚫리는 일도 있었고요. 이건 차량 관리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고 하지만요. 그리고 주행과 더불어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또 다른 문제인 감속 능력도 타 메이커에 비해 부족하다는 반응도 흔했습니다. 현대 기아 모델이 시간이 지나면서 브레이크 능력을 키우고 상품을 개선한 것과 비교됐죠. 차량 자체 퀄리티가 떨어지는 문제, 결국 많은 운수사가 등을 돌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기업 잘못 만나서 일이 이렇게 됐다는 반응 흔하게 볼 수 있고요. 고속시외버스나 광역버스는 순국산이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그룹 모델밖에 없어지게 된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아직도 네오버스는 전국적으로 운행되지만 리스크가 더 커진 상태죠. 하물며 승용차도 고장나면 AS를 제때 받아야 하는데 공급망이 없어진 거나 다름없으면 속 터질 것 아니겠습니까? 네오버스의 전체적인 경쟁력 저하부터 해서 국내 공장 정리 이후로 수리 제대로 안 되는 것까지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긴 하지만요. 저희 채널에 버스 운행을 하시는 분들도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대우버스를 운행하시거나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버스 운행을 하는 입장은 아니긴 해도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서울 시내버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파업하는 거 아닐까 싶은 정도인데요.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의 서울시버스 노동조합이 밝힌 성명서에 따르면 최근까지 9차례 임금 교섭을 벌였는데 노조는 그동안 물가 상승을 반영한 임금 인상과 타 지역과 같은 수준인 65세 정년 연장, 임금 차별 해소, 암행 감찰 폐지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임금 삭감이나 무제한 해고 징계, 유급 휴가 폐지 등을 내밀면서 교섭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울시가 추진하는 효용성이 없는 자율주행이나 수상버스 등 전시행정에 수백억 원을 쏟아붓고 있을 때 노동자의 권리가 방치되고 짓밟혔고 암행감찰 폐지로 노동자의 인권과 시민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시내버스 운전은 시간 맞추기 게임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과거부터 서울 시내버스가 준공영제 시행되고 꽤 괜찮은 직장이라는 이야기는 들려왔다고 하지만 운수사나 노선에 따라서인지는 몰라도 경우에 따라 일하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커뮤니티에서도 공유됐고 심지어는 승무사원 부족 때문에 특정 노선이나 운수사에서 한시 감차된다는 이야기가 시 공문을 통해서도 공유된 적이 있어요. 총량제 시행되고 적자 등이 원인이 되어서 긴 세월 동안 꾸준히 감차되었거나 그 밖에 또 다른 고질적인 문제도 꽤 긴 시간 이어지고 있어서 적어도 손봐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협상이 되어야겠지만 앞으로의 서울 시내버스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일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역 변동이 아마 예상됐을 테고 상황 비교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 밖에 프리미엄 버스의 운행 개시나 다른 시외버스 노선의 운행 개시, 동서울 터미널에 대한 이야기도 짚고 가야 하는데 이건 다음 영상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